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장보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고1 올라가면서 궁금한 것들 많으셔서 오셨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몇 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컨텐츠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하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지금 다원교육에서 하고 있는 반이 어떤 반이 있냐면 고1 같은 경우는 MD반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뒤에 이제 중산고라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고 1, 중산고 2, 그 다음에 고3 수능 정규반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강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1, 2, 3까지 쭉 이제 스트레이트로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커리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1번은 유형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요 동네 지금 학교가 되게 다양하게 앉아 계실 텐데 어느 학교든지 간에 2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를 입학하셨을 때 애들 성적을 딱 받아보시고 애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 아는데 첫 번째 만약에 집에 오자마자 던진 멘트가 엄마 다 아는 건데 시간이 없었어라는 멘트가 나오시면 앞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은 많았는데 엄마 못 풀었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감각이 덜 발달된 거고요. 들어왔는데 엄마 시간이 없어서 뒤를 보지도 못했어라는 건 앞부분이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3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20분에서 25분 안에 끊어야 되고요. 나머지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1이냐 2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25분이 남지 않은 건 무조건 3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그거는 첫 시험 치고 학생들의 반응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들. 그래서 유형 정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센이나 이런 기본서에 나오는 그 정도 유형 정리로는 택도 없고요. 이 동네에서 나오는 내신스러운 유형 정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내신에 특화된 그리고 학교마다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들. 그래서 강사가 학교마다의 특색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색에 맞춰서 너네는 이런 유형이 완전 중요하고 야 너네는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는 학교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조금 그 효율성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 두 번째는 이제 입시 수학에 최적화된 문제 해결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요 동네 대부분의 학교가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내신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몇몇 학교를 좀 제외하면 제가 이제 중산고라는 학교를 따로 빼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중산은 그냥 맨땅에 헤딩입니다. 네, 중산이라는 학교는 모의고사 기출도 없고요. 뭐 시중 교재, 뭐 부교재도 없고요. 학교 프린트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학교라서 걔네는 따로 빼서 관리를 제가 따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모의고사가 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능스러운 어떤 발상을 계속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어떤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의고사 베이스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건데 문제를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라는 반응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연습을 돌리면서 기계적으로 풀이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중요는 하나 암기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금 이 동네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변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타 일반적인 연합반에서 일반적으로 외우라고 시키는 그런 것들을 달달 외워서 들어가면 변형이 조금만 빡세게 돼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와요. 엄마 다 봤던 건데 다 모르겠어라는 말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않으면 내신은 2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네. 3까지는 암기로 됩니다. 2부터는 암기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이제 1, 3, 5라고 해서 1등급, 3등급, 5등급이 푸는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약간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럼 대충 그 친구의 등급이 좀 보입니다.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 5등급, 이렇게 풀면 3등급, 1등급은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풀이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머님들 이렇게 해도 풀리는데 왜 자꾸 저렇게 풀려고 하는 거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주려면 1등급이 푸는 방법을 보여주고 1등급은 이 정도로 빨리 풀 수 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풀이를 다양하게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학교 분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물론 대부분인 모의고사가 베이스긴 하나 숫자 변형을 좋아하는 학교, 뭐 문제를 뒤집는 학교, 그림을 뒤집는 학교, 그림을 조금 바꾸는 학교, 이게 학교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부교재 프린트 모의고사 대비 자료 다 당연히 지급하고요. 변형 자료까지 다 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학교별로 다 따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신 대비해서는 어떤 컨텐츠를 좀 주로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내신 기출은 과제로 베이스로 나갑니다. 그다음 학교 프린트 부교재 당연합니다. 이건 다 합니다. 안 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이 되는 애들 4개만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자, 첫 번째는 모의고사 기출 분석입니다. 일단 자주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출제된 것들까지도 다 다루는데, 얘는 2019년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베이스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사례를 통해서 변형된 문제 다 풀어봐야 되고요. 여기 뒷장이 없는데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제가 변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진짜 극악의 상황엔 이런 짓도 할 수 있다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계속해서 암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진짜 변형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수1, 수2를 들고 와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수하에서 유리함수를 변형한 건데, 진짜 변형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미적에 있는 문제를 들고 와서 함수만 살짝 바꿔가지고 돼요. 수하스럽게. 그래서 그런 변형까지 대비를 좀 시켜야 돼서, 이제 저는 어차피 고3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기출이 전체가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 기출을 계속 풀으면서 이거는 수상하에서 변형을 할 만한데 싶은 것들은 다 끄집고 와서 변형을 다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잘 아는 좀 약간 메이저, 그러니까 수학으로 유명한 메이저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어머니 중산고를 가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중산고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안 되는 학교라 따로 빼서 하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실무입니다. 실무는 목적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연습을 시킨다, 또는 실력을 파악한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 수립.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취해야 하는 그 스탠스가, 심리적인 스탠스가 좀 달라야 돼요. 결국은 이게 시험장에 들어갈 때 100점을 목표로 들어가야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는 등급을 목표로 들어가야 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아는 것만 다 맞추자를 목표로 들어가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100점을 목표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풀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깔끔하게 다 쳐서 내가 공부한 실력대로 등급이 나오는 게 목표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학생들이 당연히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첫 시험을 딱 치면 어머님들 모두 1, 2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가. 근데 2등급이 11%잖아요. 11%. 그럼 10명 중에 1명만 1,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선생님들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학생들이 조금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말을 좀 예쁘게 잘 해서 지금 요 정도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요걸 목표로 좀 가자 하면서 학생들하고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첫 시험은 일단 조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첫 시험을 조지면 두 번째 시험에서 암만 잘해도 만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어머니 이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중간 기말이 있으면 어머니 중간에 비해서 기말의 등급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수행평가, 세특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요. 그럼 학생들이 수학학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저 수행평가하느라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기말고사부터는 공부하는 시간이 당연히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등급 밑으로만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요. 1, 2등급은 안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등급을 뚫어내려면 중간고사를 잘 보지 않으면 기말고사는 거의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첫 스타트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조금 학생들하고 정립을 하면서 수준 파악을 완벽하게 스스로 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나 문항을 선별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항 선별이란 건 이게 내신에 가서는 어머니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걸 풀까 말까를 판단하셔야 돼요. 봤는데 이건 죽었다 깨나 내가 10분, 20분을 줘도 못 풀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돼요. 학생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죠. 이거 조금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절대 안 나오고요. 이건 모르겠다 하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선구안이 부족한 거라서 실무를 칠 때 제가 계속 애들이 막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봐요. 근데 슥 보면서 실력 대비 이 문제를 왜 자꾸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따로 상담해서 지금 이게 선구안을 구르는 게 1번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무의 가장 큰 역할은 선구안입니다. 문항 선별 능력. 그다음 두 번째가 시간 관리예요. 두 번째가. 솔직히 말하면 서술형 피드백 같은 경우도 중요는 한데 서술형은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 저는 불안해요. 선생님 저는 한 두 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거를 두 줄만 쓰면 뭔가 부족하다고 까일 것 같아요, 점수를. 그래서 막 열심히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두 줄만 딱 써. 라고 하면 부작용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이걸 막 하다가 얼마나 더 쓰지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쓰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서술형은 건드려야 하는 친구가 있고 건들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별로 조금 개별 차이를 둬서 피드백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문항 성별 능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은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돼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보지도 못했다는 건 문제를 못 풀었거나 선별 능력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머님들도 집에서 같이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10분 컷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 동네가 어머니 시험이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1등급, 2등급을 갈라내는 문제는 4개, 5개 정도예요. 4개, 5개. 그 4개, 5개 안에서 등급이 판가름 나는 건데 실제로 시험을 가보면 4개, 5개는 어림도 없죠. 네. 60점, 50점이라는 이제 살아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듣게 되실 건데 그런 점수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앞부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8문제를 10분 안에 끝낸 연습을 합니다. 그럼 8문제를 10분 안에 끝낸 연습을 하면 16문제를 20분 안에 끝낸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서 문제 수가 20에서 24문제 사이, 보통 22문제라고 가정하면 16문제에서 20분 안에 끊으시면 남은 6문제를 이제 30분 동안 푸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2등급으로 갈 거냐, 난 3등급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 컷 테스트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아까 중산고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어렵다는 중산도 5문제, 6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는 진짜 안 어렵습니다. 근데도 못 풀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 수준이 어머님들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금 학생들에게 겸손함을 좀 주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테스트는 반응이 진짜 좋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기는 조금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렇게 다 풀면 집에 보내줄게. 약간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10분 안에 풀어요. 15분 안에 풀던 것도 10분 안에 풉니다. 네, 그래서 10시 이후에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요거는 오답 노트를 조금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맞은 거, 틀린 거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데 틀린 거는 답을 냈는데 틀린 거고요. 답을 냈는데 뭔가 계산이 실수를 했거나 뭔가 오차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얘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을 결론을 못 냈던 문제들. 그다음에 얘는 맞았긴 한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5분 걸렸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 못 맞춥니다. 절대로 못 맞춥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 그래서 얘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학생들한테 T 표시를 해오라라고 시키는데 사실 말하면 어머니 저 T 표시라는 걸 시켜서 시간에 오래 걸린 걸 판단하려면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문제가 오래 걸리면 네, T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안쪽으로 드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애들한테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급대 애들한테는 굳이 시키진 않습니다. 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오래 걸렸다는 게 한 1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답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2등급 안쪽인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얘네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 시기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학원 선택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게 연합반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어머님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지금도 이걸 학교별로 가야 하는지 연합반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과를 해야 할지 수학 전문학원을 가야 할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설명회 많이 다니시면서 선생님 특징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